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보자님, 잠시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집이 되게 오래된 건물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니저님께서 테스트한다고 해가지고 원래 이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열어서 이렇게 불이 켜지잖아요. 열어놓고 이제 계속 있다가 지금 정확하게 한 8분 동안 계속해서 있었어요. 꺼지질 않고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원래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타이밍인지 모르겠는데 불이 이렇게 오래 켜져 있다가 꺼지고 하긴 하거든요. 지금도 안 꺼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네. 깜짝이야. 근데 지금 잠시 고양이 금방 왔거든요. 아, 맞네. 맞아요. 방금 전에 들어간 거 고양 같았어요. 문을 한번 일단 닫아놔 볼까요? 일단은 여기 A 네, 일단 포인트. 여기는 현관입니다. 일단 닫을게요. 네, 제보자님, 혹시 죄송한데 신발 뭐 어디서 받아온 거나 뭐 이렇게 중고로 받거나 사온 거 있어요, 혹시? 근데 저는 중고로는 안 사고요. 제가 이 조던을 좋아해가지고. 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이 있잖아요. 집은 왜 끌렸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 저의 신발장이랑 비슷하군요, 조던이. 네, 그래서 사온 거는 한두 개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신던 건 아니고. 제보자님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신발이 다 혼자. 엄청 크네요, 집이. 근데 혼자 사시는데. 짐이 많아가지고. 네, 여기 조던의 집. 네, 그리고 이쪽은 부엌이고요. 지금 또 꺼졌네. 일단 이거는 좀 주시 좀 해주세요. 켜지나? 혹여나. 네. 여기가 부엌이고요. 이건 지금 제보자님이 불을 켜신 거죠? 네, 이건 여기 그 불이고요. 근데 여기 이사 와서부터 불이 엄청 계속 말썽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싹 다 갈았거든요. 여기는 옷방이고요. 이분 약간 나랑 비슷한 성향이네. 옷 많고 신발 많고. 딱 형집 같아 여기 이런 거 보면 그치. 입고랑 일단 옷이랑 신발에 귀신이 들린 게 맞는 것 같아. 가서 그걸 어. 좀 갖고 와야 좀 퇴치가 되지 않을까. 그 옷들을 가지고 나도 그 와야 생각- 안 돼요. 신발도 좀 들고 와야 되지 그치.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사후 처리하고 맞죠? 맞지. 그리고 거실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화장실. 여기 화장실은 제가 잘 쓰지는 않고 애들이 쓰는 거거든요. 화장실이 2개예요. 네. 좋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실에서 들어가면은 방이고요. 침대고 가방이랑 향수 이런 거. 화장대랑 여기도 화장실. 뭐 별건 없어요. 제가 쓰는 그냥 변기 커버가 좀 누래지셨네요. 올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일로 나가면은 베란다. 창문이 이렇게 있고 일단은 집은 이렇게 끝이고요. 네. 제가 앉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선은 집이라기보다는 제가 문제가 있나 싶은 그런 게 뭐냐면 여기 이 집 오기 전에 다른 집 있을 때부터 조금 그랬거든요. 네. 좀 심해진 거는 한 2020년 초쯤? 그때부터 이제 감정 변화가 엄청 심해졌었고 이제 안 좋은 생각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엄청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몸과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위에서 있지도 않는 일들로 약간 구설수에 오르고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지고 약간 그랬거든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 산 지 1년 만에 폐차를 하고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하신 그런 분이 있으신데 그분한테 있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폭력으로 저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업무 중에. 그리고 같이 일하던 동생은 그 사람도 여자고 제 동생도 여잔데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동생은 일을 그만두고 간 뒤에 그 사건 조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2개 다 떠안고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맞고소 진행하고 이런 일이 한 번에 이제 겹쳐져가지고 그러면서 자다가도 갑자기 이제 숨이 막히고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낮게 나와가지고 진료를 보면은 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알러지 반응이 심해져서 천식 발작이 왔대요. 제가 그래서 피를 검사로 하는 알러지 검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항목에서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도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면은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다시 해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딱 심해졌었고 저렇게 심해진 시기부터 몸에 멍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진료도 받았거든요. 뭐 따로 피검사 뭐 아무 이상 없고 다른 것도 아무 이상 없고 그리고 그때 제가 살도 갑자기 20월 몇 킬로가 빠졌었거든요. 그 이상 체중 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진단명으로만 나오고 다른 건 없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죽고 싶어서가 아니고 반대로 살고 싶어서 진짜 이렇게 안 하면 죽어버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해를 좀 했어요. 아이 왜 아이. 정신 차리자고 이제 자기 위안한 거죠. 에이 정신 차리는 거를 그걸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쵸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비 신랑이랑 이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살던 집에서 20년도쯤에 그 사람은 완전 T예요. 저는 완전 대문자 F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과학적인 뭐 그런 게 없으면은 비신이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를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울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저랑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우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갑자기 뛰어내리고 싶다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 때문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보면 드레스룸 있는 그 복도식 드레스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항상 피를 흘리면서 누워있는 모습이 그 사람 이제 트라우마가 컸는지 자다가도 제가 없으면 제 이름을 막 불러요. 그게 저로 인해서 우울함이 옮은 것 같아서 술을 마시고 한 번은 조금 싸운 뒤에 또 못난 모습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손님 방에서 아예 자려고 그 다른 작은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비 신랑이 정말 처음 보는 모습으로 화를 내면서 제 손을 끌어당기면서 바닥에 내팽겨치고 제가 그때 정신이 딱 들었는데 제가 방 창문에 걸터 앉아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오빠는 그거를 보고 놀래서 화를 내면서 이게 이렇게 가면 놀래서 진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 와가지고 손을 끌어당기고 이렇게 딱 내팽겨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정신이 이렇게 들긴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전 미친년처럼 소리 지르면서 나 안 자고 있었다고 왜 팔 그렇게 땡기냐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또 싸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제가 진짜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건지 왜 거기 앉아 있었던 건지 그 일이 있고 진짜 너랑 살다가는 초상 치를 것 같다라고 못 살겠다고 헤어지자고 해서 파혼을 했고요. 같이 있는 동안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분도 자고 일어났는데 등에 상처가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기고요. 제가 사진이랑 다 여기 챙겨놨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싸운 이유가 뭐냐면 여자 손톱 자국 같은 걸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딱 끓는 거, 끓은 자국 딱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이제 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귀접 직전에 그런 그런 것도 꾼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헤어졌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22년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게 돼요. 정신과 상담이랑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고 다시는 나를 해치지 않겠다 해서 이제 그 상처 위에 타투도 새기고 멘탈을 엄청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괜찮으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우울증이랑 불안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본인의 몸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또 옮아갔구나. 내가 없으면 되겠구나. 안 그러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싫어가지고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샤워기로 조금 자꾸 왜 자꾸 그래. 그 제 눈이 감기 딱 직전에 어떻게 문을 따는지 모르겠는데 문을 이렇게 따고 저를 이제 끌어내려가지고 어쨌든 뭐 손에 벌벌 떨면서 온몸을 떨고 나를 보고 울던 그 모습이 너무 안 잊혀져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뭐든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아무것도 모른 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저 때문에 이상한 상황을 겪는다는가 아니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고요. 이거는 지금 이거 사진 보여드려도 돼요? 사진을 지금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이거 처음에 멍들었을 때 어이 심한데? 이거는 그냥 드는 멍이 아닌데? 맞아요. 지금 넘어지고 이런 멍이 아닌데. 네, 이게 제가 멍들었을 때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상처 자고 일어났는데 이거
표식이 저렇게 나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대나무로 된 그런 뭐 여기서 잤다 이렇게 하면은 또 괜찮은데 그냥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좀 오해를 하긴 했었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잘들 네.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어느 팔에 조금 많이 하셨나요? 우선 저는 보시면은 이렇게 이 지금 문신으로 가려져 있긴 한데 양쪽 팔이랑요 오른쪽 여기 팔탈이랑 그다음에 허벅지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 조금 남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왼팔? 네. 이게 일단은 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블랙아웃 그리고 두 번째는 표식 집에도 표식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제보자님 근처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한테 표식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고 그리고 제보자님한테도 지금 표식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등 저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등에 손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가로로 일자를 저렇게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정하게. 네, 이거는 그러니까요. 뭔가에 의해서 난 게 맞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사람이 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던 뭔가에 의해서 표식이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확신은 아니지만 지금 제보자님 다리만 봐도 저게 어디 부딪혀서 저게 생기는 네. 거는 말이 안 돼. 절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좀 제보자님 화면 좀 왼쪽으로만 살짝 돌려주시면 안 되나요? 왼쪽? 왼쪽. 예, 그 라인. 그쪽이 쭉 직진하면 현관이었죠? 옷방 네. 오른쪽에 있고. 4년 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때 좀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리고 네. 그 사이에 약간 인연을 끊으려고 할 정도로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있다거나, 사고 현장을 봤다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있으세요, 혹시? 의도치 않게 약간 시기 질투 같은 거를 조금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다 저를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거든요. 그리고 사고 현장은 제가 이제 일하는 게 그런 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여기 그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자고 있었대요. 19층이거든요. 어우, 이거, 근데 방충망이 없어요. 위험했네. 나 같아도 끌어당겨버리겠다. 네, 힘으로 그냥. 아이, 네. 떨어지면은, 이거 지금, 미치겠네. 이게 왜 있지? 그러니까. 진짜, 잠시만요. 제보자님 일어나서 왼쪽 좀만 가보시면 안 될까요?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직진. 현관 쪽으로 천천히 가주세요. 스톱. 오른쪽 옷방 살짝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왼쪽. 뒤로 한번 싹 돌아주세요. 지금 정면에 오른쪽이 화장실이고 왼쪽이 제보자님 주무시는 방이죠? 네. 지금 여기서 한번 뒤로 더 돌아주세요. 지금 보면 저기 정면에 보면 현관 나가는 그 문이잖아. 중문? 중문에 완전 비치는 게 아니고 중문이 저기 약간 투명화된 유리잖아. 지금 저쪽에서 맨 처음에 제보자님이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이 살짝 반투명 문에서 제가 본 게 남자인데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냥 남자가 아니고 뭔가 손에 들고 있어요. 도구 같은 거, 뭐 망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봤을 땐 망치 같은 걸로 보였어요. 망치 또는 뭐 칼 같은 거를 든 남자 귀신 같은 거를 봤는데 지금 제보자님이 서 있는 이 반경 전면에 잘 안 보이잖아요. 제보자님 자체가. 근데 네. 아까 문을 닫고 센서등이 켜져 있을 때 끄고 네. 다시 돌아올 때 봤거든요. 그때 제보자님 뒤쪽으로 해서 저쪽인가 싶었는데 이쪽이 아니고 제보자님 뒤로 돌면 저쪽이었던 거야. 고양이 화장실과 제보자님 방 라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살짝 비치잖아요. 저거 지금 수건 넣는 카메라 그러나요? 네. 네. 지금 표시해드리면 여기 딱 이 라인에 딱 비친 거. 이 말인 즉슨 제보자님 뒤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붙어 있거나 이 집 안에 있거나야. 근데 이게 저주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보자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멀리 밀어요. 그러면서 제보자님을 계속 아래로다가 추락시키면서 제보자님 자체적으로다가 혼자 안 좋은 시도를 하게끔 만들면서 자폭을 시키잖아 지금. 몰입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거야. 제보자님 내 거야. 그러니까 건들지 마. 이거 내 거야. 니네가 뭔데 자꾸 옆에 와. 혼자 있을 때는 덜 하겠네. 아니지. 놔두는 거야. 지금 제보자님 혼자 있잖아요. 네. 제보자님 혼자 있을 때 이런 거 거의 많이 없잖아요. 현상들이. 이미 네. 얘는 제보자님이 내 거로 됐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누구든 오면 내가 죽여버리면 돼. 안 되면 내가 얘를 못 가지면 나도 얘도 죽일 거야. 내가 못 가지면 너네도 못 가져. 맞네. 그러면서 지금은 즐기고 있는 거지. 아무도 없잖아. 네. 옆에 있는 사람 다 떠나갔잖아.
근데 제보자님 술은 네. 드시면 안 돼요, 진짜로. 지금 상황에 약을 네. 줄이신 거는 좋아요. 그리고 자존감 좀 높이세요. 제보자님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 제보자님 때문에 힘들다, 뭐 어쩌다, 뭐 자해를 했다 이런 거 그냥 그때 상황이 그랬던 것뿐이지 제보자님이 그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제보자님이 만든 게 아니고 옆에 있던 기 같은 그 귀신 가 한 거지 제보자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제보자님이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제보자님이 고립되고 제보자님 자존감 다 내려가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바보 같은 생각인 거라는 거예요. 자존감 올리고 사세요. 제보자님 능력도 있고 제보자님이 왜 그거를 왜 혼자 맡고 있어요. 제보자님 잘못한 게 아닌데. 최근에 밖에서 이제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술을 먹고 얼마 안 먹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택시를 타고 잘 왔어요. 근데 와서부터 기억이 아예 없는데 제가 입고 있던 옷을 화장대 앞에 벗어놓고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아무것도 안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서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잠옷이랑 그 눈썹 면도 칼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허물 벗듯이 이렇게 벗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보니까 상처가 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게 잠옷이랑 그게 있는 거면은 제가 밖에 나갔다 와서 외출복을 잠옷으로 갈아입고 외출복도 걸려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잠옷을 갈아입고 그 잠옷도 벗고 면도칼은 왜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뚜껑도 열려 있었고 옷을 다 벗은 채로 침대에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예 기억이 안 나요. 블랙아웃의 빈도가 점점 심해지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따라 붙은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뭐, 어렸을 때 따라 붙었냐, 뭐, 4년 전에 따라 붙었냐, 며칠 전에 따라 붙었냐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이게 따라 붙은 건 따라 붙은 건데, 저주일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에 의해서 저주를 맞아서 그 귀신이 제보자님한테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제보자님 뒤로 한번 돌아주시겠어요? 아까 제보자님 방 비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점점 개입이 많아지고 뒤 심해지네. 방 좀 보여주세요. 방 문 앞에 서주세요. 잠깐만. 제보자님 왼쪽으로 살짝. 제보자님 그림자 비춰지듯. 오케이, 스톱. 이게 제보자님 그림자거든요, 여러분들. 제보자님 그림자. 네. 근데 아까 여기를 비추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흔들흔들 하면서. 근데 지금 여기 라인 있죠. 화장대. 화장대 여기 라인에 진짜 미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림으로 다 표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엎드려가지고 네. 이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제보자님 지켜보고 있는 건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보는 건지 제보자님을 보는 건지 뭐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문 앞에 서 있던 애가 이쪽에 와서 제보자님이 이쪽을 비추니까 이쪽을 화면을 보고 있는다? 나 들켰다. 아니 나 들켰다가 아니라 니네가? 라는 느낌이야. 니네가? 뭐 어쩌라고 진짜 못됐다. 이 느낌이에요. 들켰다 쫀 게 아니라 니네가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단시간에 있었던 애가 아니에요. 오래 박혀 있었어 내가 봤을 때 제보자님한테. 근데 지금 점점 시기가 지나면서 자리를 더 굳건하게 잡은 거고 심지어 블랙아웃이 너무 위험하게 와요. 지금 누가 봐도 안 좋은 시도를 하려고 한 그거 자체가 내 앞에 놓인 상태로 잠이 들었고 19층 그 사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혹시 그 4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많으셨다는데 그 전에는 크나큰 일들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크나큰 일들은 없었는데요. 아기 때부터 그냥 엄마가 뭐 무슨 말 하면 절대 밖에서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라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뭐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 이모가 무속적으로 뭘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네네. 근데 뭐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막 이러면서 놀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바로 가가지고 대판 싸우고 제가 꿈 얘기를 한다거나 뭐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엄마가 무조건 절대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건도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살던 집 제 방 앞에 이제 발소리가 멈춰서 서 있는 그런 거랑 유체이탈? 그러니까 제가 자고 있는 제 모습을 천장에서 보는 거 그런 거 한 번 있었고 다른 거는 특별하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을 잃고 이런 건 없었어요.
정리를 하자면 제보자님 근처에 뭔가 있어. 남자던 여자던 내가 본 건 남자야. 근데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가 붙어 있고 얘가 따라온 건지 아니면 뭔가 저주에 의해서 제보자님한테 붙어져서 뭔가 보내져 온 팬텀인지. 근데 얘가 지금 이미 한 3년은 넘은 것 같아요. 단시간에 뭐 1년 전,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붙어와 있던 애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전부터 붙어서 제보자님 주변을 배회를 하면서 제보자님 몸도 노리고 있겠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주변에 제보자님이랑 가까워져 있는 분들이랑도 뭔가 사이를 계속 멀게 밀어내고 있고 사이를 안 좋게 틀어내게끔 만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제보자님은 혼자 고립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폭을 하고 있잖아. 계속 나 때문이야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확답으로다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과 제가 본 거를 좀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저주 쪽도 좀 큰 것 같고 아니면 따라온 거 어디선가 보내졌다라던가 그런 계열이 좀 큰 것 같습니다.